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재명이라는 인간은 저게 인간이 맞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악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 거대 야당의 대표로 또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공인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소름이 돋습니다. 요즘 이재명 관련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역시 TV조선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그 영상을 제가 그대로 제 휴대폰 영상으로 옮겨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수록 의미 있고 대한민국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 김혜경이 이 여자도 못된 여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네 시댁, 시누이, 도련님, 시아주버니 모두 서울에 올라와서 성남에 살면서 일용직으로 했었습니다. 청소도 하고 뭐 일용직 일을 하면서 또 더러는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한 형은 다리를 잃기도 하고 어머니 또한 화장실에서 돈을 받는 그런 일용직으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카한테 전화를 걸어서 너 내가 어른인데 어른 대접을 안 하냐? 그러니까 조카가 어른 아니에요. 어른 아니시라고요. 하니까 거기다가 쌍욕을 퍼부면서 내가 길거리 청소를 해도 이렇게 말하지 않겠다. 즉 자기 시댁 식구가 모두 그런 일용직에서 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용직 청소하는 분을 깔보는 이 정서, 이 두 부부에는 이렇게 남을 깔보고 돈만 있으면 된다는 천박한 자본주의의 끝판왕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쉽게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조폭과 가깝습니다. 그 이유는 이재명 자체가 조폭스럽기 때문입니다. 누가 지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못 넘어갑니다. 성남시의회에서도 상대당 의원이 지 반대되는 듣기 싫은 얘기를 하면 단상 앞으로 뛰어나와서 정말 폭언과 마치 멱살이라도 잡을 것 같은 그런 짓을 하고 실제로 그 대장동 개발 관련 그 장소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을 향해서 달려들어오자 주먹을 휘두를 것처럼 그렇게 멱살잡이까지 가기 일보 직전 육탄전까지 마다하지 않는 이런 인간입니다. 세월호 빠찌를 달지 않으면 안 되냐 그러니까 당신 자식이 죽었어도 이런 얘기를 할 것 같냐 그러면서 마치 그 자식이 죽기라도 바라는 것 같은 그런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제가 조금 중간중간 지루한 거는 빼고 제가 그냥 엉성하지만 편집을 해봤습니다. 년 경북 안동 화전 예안인가요? 예안면 화전민 마을에서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1976년 경기도 성남에 그 성남시 수정구에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그 언덕배기에 빈민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7남매 중에 5째인데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2년에 중앙대 법대를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법고시에 패스합니다. 아버지가 15살 이재명 손을 끌고 공장에 데려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 프레스 공장에서 일했나 봐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프레스 기계에 팔이 끼어서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는 장애 6급입니다. 그리고 저 이제 그 다음에 형제 7남매라고 되어 있네요. 네네. 부모님이랑 그 직업 어떻게 변천했나 한번 볼까요? 자,
자, 저 덱을 보면은 여기 부친은- 부친의 직업도 나오는군요. 예, 부친은 상대원 시장, 예. 성남에 상대원 상대원 시장이 시장, 예. 있거든요. 상대원동이 있는데 거기 청소부를 했었고 예. 모친 역시 옛날에는 공중화장실에서 뭐 10원씩 5원씩 이렇게 돈을 받던 시절이 있었는데 예. 그 이용료를 받는, 그러니까 참 사회 하층민으로서 그 경상도 출신의 부모가 참 성남으로 올라서 예. 그죠, 많이 고생을 한 것 많이 같아요. 고생하셨네요. 네. 그래서 큰형은 건설 현장의 노동자로 이 산업재해로 다리를 절단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말도 많던 그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의 셋째 형은 이재선 씨인데, 이 이재명 지사가 대학을 들어가서, 그러니까 저 이재명 지사 82학번이고 예. 형이 83학번이에요. 형이 늦게 들어갔어. 들어갔군요. 왜냐하면 이재명이 번 그 장학금 예. 이걸로 형을 공부를 시킨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이재선 씨는 건국대 경영학과에 들어가서 후에 공인회 계사가 됐고, 또 박사모 박사모였군요. 성남 지부장도 했었어요. 바로 저 지점 때문에 형이랑 갈등이 더 깊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또 막내 여동생은 안양시 환경위원인데, 예. 오빠가 성남시장이면 어디 네. 성남에 자리 마련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 여동생이 그렇게 하면 오빠한테 누가 된다, 이래서 굳이 안양시에서 환경위원을 하다가 예. 과로로 쓰러져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가족들이 슬픈 가족사예요. 예, 안동에서 이제 안동 화전민님 상당히 산골에서 살았고 맞습니다. 땅이 없으니까 이제 네. 화전을 일구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살다가 이제 식소들을 이끌고 성남으로 왔고, 네. 그리고 그 성남에서 이제 형제들이 살면서 네.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그 소위 말해서 상당히 없이 살았습니다. 맞아요. 예. 자,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저는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분노 표출자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과거 이재명 지사 혹은 성남시장 시절의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행적을 보고 저는 사실은 이번 주면서 깜짝 놀랐는데, 영상 저희가 준비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철거민들과 2010년도죠. 예. 와, 저 멱살 잡히니까 예. 바로 가격해버리는. 저게 좀 남자들은 이제 좀 잘하면서 싸움하는 장면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상당히 보십시오. 저 고난도 기술이죠. 예, 저러기 쉽지 않습니다. 의혹이 일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요거는 이제 최근이죠. 3년 전에. 이거 하고 더 이상 하지 마. 안 돼. 엉뚱한 질문을 잡고 있어. 안 돼. 약속을 어기기 때문에 다 취소해. 근데 어디다 대고 반말질이니? 그러니까 내가 네. 이거는 이제 우리 어머니 자식이 죽어도 그러실 겁니까? 아,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본인의 자식이 그 일을 당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이재명 시장 2011년입니다. 공정이 주시고 단순하지 마. 힘내게. 갖추세요. 어떻게 지금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법정이 재판 중인 사건을 가지고 내가 뭐라 그랬는데요? 지금 뭔데? 내가 지금 폭행 뭐라고 하고 지금 보여준다고 자꾸 보여준 것 뿐인데 이 양반아 그런 사실을 그렇게 왜곡하는 게 아니야? 어디 폭행당한 사건을 가지고 말이야? 네. 자, 지금 저희가 저 한대 영상 저 이어지는 거 없습니까? 싸우지 않았어요. 영상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 첫 번째 철거민들하고 철거민들. 몸싸움이 일어납니다. 네. 그때 확 대치기 하는 예, 장면. 그 장면 보면 그게 보통 그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저거야말로 정말 싸움의 기술입니다. 저거 예. 보면 저 영상이 이제 일부 유튜브 댓글에 돌아다니는데 예. 젊은 친구들이 예. 달아났어요. 어. 오, 저 싸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야. 피하면서 이게 가격을 하고 그치. 자기가 맞는 것처럼 예. 이렇게 때는 보자진들한테 예. 이렇게 하면서 사실 때릴 거 다 때렸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저걸 갖고 쌍방폭행 시비가 일어나서 예. 저 의회에서 저거를 질의를 합니다. 그렇죠. 제일 당시 마지막 이제 부분. 그 송사가 진행되던 와중이었는데 저거를 선대당이 질의를 했다고 저기서 정말 박살을 내는데 맞습니다. 저 영상이 조금 길어서 저희가 다 못 보여드렸지만 예. 실제로는 거의 때리지만 않았다 뿐이지 예.
와, 저렇게 의원들도 말이죠. 사실 시의원이 별로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네. 아무리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지자체장이 보통 아무리 그래도 지자체 시의회나 예. 군의회 가서 지자체장이 저렇게 하는 거는 네. 전국 어디서도 그럼요. 찾아볼 수 없는 저거를 일입니다. 보면 나중에 저 사람이 뭐가 잘못됐어요. 뭐 거의 네. 이 정도로 반론을 하고 계속 저렇게 따라다니면서 엄청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나가버리는데 저는 이 장면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면은 네. 저기 성남시장 때거든요. 네. 성남시에 어쨌든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에서 저렇게 네.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저분이 지금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국회에서 저 꼴이 안 난다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때 어떤 패턴을 보일지 네. 사실은 좀 지금 저분의 저런 거를 좀 예. 숨기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 못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사실 그런 취지에서 보여드리는 것도 예.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놀라웠던 점이 저 세월호 예. 예. 저거 갖고 얘기를 한 건데 아까 헌법재판소 앞에서 네. 였죠. 우리 어머니 자식이 죽어도 그러실 겁니까?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망친 거예요. 본인의 자식이 그 일을 당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저거는 저거는 패권입니다. 말이죠. 예. 자, 근데 저게 전형적인 이재명 화법이라 뭐냐면 노란 리본을 안 달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더니 저 리본 달지 말라는 행위 자체를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하거나 부정하는 그 말로 되치기를 한 다음에 당신 자식이 죽어도 그렇게 희생자도 네. 그럴 거냐? 네. 라고. 그러면서 저런 말 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자기 자식이 그런 꼴을 당할 것이다. 아우, 저거는 저주예요, 저주. 그렇죠. 저주를 하고 있어요. 네. 강용석 변호사가 어제 저 얘기를 했습니다. 김부선 씨가 나한테 얘기를 한 게 있다. 이재명과 사귀던 시절에 김부선이 들은 얘기인데 이 조카가 살인을 저질렀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원래 사형을 구형했는데 네.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그 변호를 내가 했다. 이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하면서 저 사실을 기자들 앞에서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한 거죠? 네. 예. 그거를 그러니까 김부선 씨한테 들었다고. 네. 그러니까 사실 김부선 씨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김부선 씨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내가 그 집 가족사를 하나를 더 알고 있다. 네. 그 크고 까만 점 하나, 그 점 하나 말고 네. 그 점 얘기 말고 내가 그러니까 이재명과 내가 사귀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내가 그 사람에게 들은 그 가족의 은밀한 가족사가 있는데 내가 그거는 이재명과 얘기를 안 하기로 약조를 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는 안 밝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저거군요. 제가 보기에는 적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제 강용석 변호사가 저거를 빵 터뜨린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네. 기사들이 많이 안 나왔죠, 아침에? 아니 기사 그런 대로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러면 완전 나라가 흔들려야 되는데요. 예. 빵 터져야 되는데 완전히 이게 막 드디어 김부선이 한 건 했군요. 예. 근데 그러면 조카가 누구냐? 저희 이게 지금 소문이 돌기로는 예. 이재명 지사 가족사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이재명 부모님. 예, 아까 예. 7남매. 자, 지금 부친과 모친, 그다음에 7남매 중 5째인데 지금 저기 나오지 않은 둘째 형이 있네요. 둘째 형, 그러니까 그다음에 큰형, 셋째 형, 뭐 막내 그다음에 여동생 이렇게 얘기만 나왔는데 7남매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오지 않은 세 세 명이 명이 있네요. 있잖아요. 세 명이 더 예. 있어야 되네요. 그 3명 중에 한 명의 자녀다. 그 자녀가 김모 씨인데 예. 그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왜 족하겠군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이름을 알아요. 예. 그래서 그 이름을 갖고 법원 기록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살인사건. 해보시오. 예. 근데 저희가 그래서 기록을 좀 찾아봤거든요. 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저희 딱 보여주시죠. 이번 사건 정리한 거. 자, 임부선 측 주장은 네. 이재명 조카가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았다. 예. 그랬는데 이제 그 얘기를 변호인이 강용석이 이재명 조카가 살인죄, 내가 변호 무기징역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조카 판결문은 증거로 신청하겠다. 여기까지 왜냐하면 얘기를 조카 했죠. 판결문이 나오면 그쵸. 내가 그 얘기를 들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예. 빼도 박도 못하는 게 되는데. 지금 뭐냐면 김부선 씨가 예. 이재명 지사가 김부선은 허언증 환자다.
과거에 그렇게 대마제국폐했다 막 이러고 엄청 비난했어요. 예. 그거 갖고 내 명예가 훼손됐다 이래갖고 지금 3억 원 그 소송을 명예훼손 소송, 걸었거든요. 그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이니까 김부선 씨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사귀지 않았다고? 내가 당신 이 얘기도 알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지금 저 반증으로 조카 판결문을 이 증거 자료를 신청을 하겠다 네. 라고 했는데 저희가 좀 찾아봤습니다. 저 논란 대상이 되는 거는 김모 씨인데요. 이재명 지사 누나의 차남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 사이트에서 저희 검색을 해봤습니다. 살인 혐의에다가 이 김모모 씨 이름을 넣어서 찾아봤더니 판결문이 안 나옵니다. 아직 그러니까 뭐 삶아 먹고 지져 먹고 할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아니 그리고 저 세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어요 또 김부선 네. 씨가. 그러니까 아니 저기 주진우 기자는 뭐 주진우라고 해야 되나 방송인 저 김부선과 뭐 누나 하면서 네. 그 뭐 이재명이랑 싸우지 말라고 네, 말렸던 사람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저 이제 공지영 작가는 또 김부선과 같은 편이 돼서 이제 이재명 지사를 되게 이제 그 한쪽 이렇게 몰아붙였던 한때 같이 한때 연합전 펼쳤죠. 그곳에 크고 까만 점 하나. 네. 이재명 신체에 크고 까만 점 있다. 이 얘기가 공지영 씨의 입을 통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네. 김부선 씨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사건이 어떻게 됐느냐면 저 까만 점은 공지영 씨 여기 있는데요. 점이 저기 있는데요. 사진에. 그러게 네. 그러네. 김어준이 그 파파이스에 나와서 네. 김부선 얘기를 하면서 성남에 사는 총각 행세를 한 변호사와 사귀었다 뭐 이 얘기를 했어요. 성남 출신 변호사. 네, 예. 유부남 변호사. 나중에 알고 보니 유부남이더라. 그래서 이 얘기가 시작이 됐고 그때도 김부선 씨는 왜 내 과거지사를 김어준 네가 말하냐 이러고 화를 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 일이 커졌어요. 네. 자꾸 이재명으로 향해 가니까 이재명 씨가 허언증이 어쩌다 막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싸움이 격화가 되죠. 그러니까 공지영 씨가 편든다고 이재명 지사 신체에 크고 까만 점이 있다 증언했어요. 막 방송에 나와서 털었어요. 네. 방송이었나? 페이스북이었나? 이걸 페이스북이었던 털었죠.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김부선 씨는 화를 냈어요. 왜 당신이 뭔데 내 건에 그 끼어들어갖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화를 냈어요. 그거 내가 재판에서 깔려고 했는데 또 싸움이 크게 일어났죠. 그러니까 갑자기 주진우가 끼어들어갖고 화해를 해주겠다. 내가 사과문을 써서 주겠다. 내가 사과문 먼저 써서 주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사과하는 걸로 가겠다. 누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네. 왜 김어준이 이재명을 까고 있냐면 이제 그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되느냐를 놓고 네.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문재인 후보의 대척점에 써 있을 때인 거죠. 네. 그때니까 이제 김어준이고 누구고 뭐 다 달려들어서 네. 했던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공지영, 김부선, 김어준은 다 처음에는 이 사건이 이렇게 커질 것도 모르고 그냥 이재명 한번 이재명 그냥 싹 김어준은 보내버리는 이재명 한번 보내보지 네. 하는 이재명 마음으로 그냥 보내버리고 그냥 예. 순조롭게 민주당 후보 만들어서 가겠다 네. 이거였는데 이게 그냥 두고두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부선 씨가 남방열차로 또 다른 곳에서 네. 언론의 조명을 받았고 예. 그리고 한동안 이제 자자들이 있다가 지금 이제 다시 대선 기간 되니까 또다시 네.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가 돼요.